제가 여러분께 이 세상 모든 것, 저 멀리 떨어진 은하계부터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커피 한 잔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수학 그 자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수학으로 설명되는 것을 넘어 말 그대로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과학의 가장 대담하고 놀라운 아이디어 중 하나인 수학적 우주 가설에 깊이 빠져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신은 곧 수학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일부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거대한 수학적 구조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지 알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이는 현실, 의식, 그리고 어쩌면 신성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근본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주의 조화, 음계, 행성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수학적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죠. 이후 플라톤은 이 생각을 확장하여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수학적 객체의 세계인 이상적인 형태와 이데아의 불완전한 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 아이디어는 철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야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막스 tegmark가 이 오래된 개념에 엄격한 과학적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핵심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MIT 교수인 막스 tegmark입니다. 그는 이른바 수학적 우주 가설, Mathematical Universe Hypothesis, 줄여서 MUH라고 불리는 가설을 정립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은 단 하나의 충격적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우리가 인지하는 외적 물리적 현실 자체가 수학적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수학과 닮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수학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태그마크 교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거대한 수학적 개체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전자의 질량부터 시공간의 곡률까지 우리 세계의 모든 속성이 순전히 수학적인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그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언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그마크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언어가 바로 현실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까지도 골머리를 앓게 했던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왜 수학은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비상식적으로 효과적, unreasonably effective 인 걸까요?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물리학자들은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칠판에 추상적인 방정식을 끄적거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하늘로 돌리면 그 방정식으로 예측했던 바로 그 천체를 발견하죠. 해왕성이 그렇게 발견되었고 중력파가 예측되었으며 힉스 보손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탄생한 추상적인 기호들이 어떻게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우주 자체가 수학적 구조라면 이 모든 수수께끼는 사라집니다. 수학이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을 설명할 훌륭한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 자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겁니다. 이건 사과를 설명할 때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치율은 100%일 수밖에 없죠.
이 철학적 논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의 본질에 관한 주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적 더 익숙한 관점은 형식주의, 포멀리즘입니다. 형식주의는 수학이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과 공리들의 집합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체스처럼 우리가 직접 규칙을 만들었고 말들은 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나 삼각형 같은 수학적 대상들은 현실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개념으로서 오직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플라톤주의, 플라토님입니다. 이는 수학적 구조가 우리와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저 발견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속성을 가진 삼각형은 우주에 인류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그마크 가설, 태그마크 하이포테시스들은 본질적으로 이 플라톤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그마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과 완전히 독립된 외부 현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현실은 수학적 구조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외부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와 진정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간의 개념도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자, 돌 또는 파란색 같은 단어들은 모두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명칭, 즉 라벨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세계의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죠. 인간적인 개념의 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추상적인 관계와 구조뿐입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구조를 다루는 학문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은 본질적으로 자연 속에서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태그마크의 논리에 따르면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수학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더 놀라운 개념, 바로 다중우주, 멀티버스로 안내합니다. 막스 태그마크는 다중우주를 4가지 레벨로 나누는데 각 레벨은 점점 더 기묘하고 직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레벨 1은 가장 단순하며 사실상 현재 우주론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입니다. 이 레벨은 공간이 무한하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단지 작은 거품일 뿐입니다. 이는 빛이 138억 년 동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영역만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거품의 지평선 너머로도 공간은 계속 확장되며 그곳에는 또 다른 은하, 또 다른 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복사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이는 작은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눈앞의 수평선만을 볼 수 있지만 그 너머로도 바다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중우주의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리 우주는 초고속으로 팽창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 과정은 아마도 완전히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팽창이 멈춘 특정 거품 버블 영역에서는 우리와 같은 우주가 생성되지만 그 사이의 공간에서는 팽창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품 우주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훨씬 강력할 수 있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광속이 다를 수 있으며 심지어 세 번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기본 입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물리 상수들을 가진 우리 우주 역시 결국 무한한 경우의 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갖춰진 우주에서 태어나는 행운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세계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멀티버스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양자역학의 기묘한 특성에서 탄생합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 Many Worlds Interpretation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는 양자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주는 끊임없이 분기, 됩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는 실현되지만 각각 서로 다른 평행 우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방사성 원자가 붕괴할 수도 있고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우주에서는 붕괴하고 다른 우주에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인 당신 역시 분열됩니다. 한 우주에 있는 당신은 붕괴를 관찰하지만 또 다른 우주의 당신은 붕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모든 가능한 삶의 변주를 살아가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또 다른 당신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우주의 당신은 이 영상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우주에서는 중국어를 마스터했을 것이며 또 다른 우주에서는 우주 비행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평행 세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큼이나 실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사다리의 가장 높은 단계, 즉 다중우주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학적 우주 가설의 구현체입니다. 이전 단계의 우주들이 초기 조건이나 물리 상수만 달랐다면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수학적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태그마크는 여기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수학적으로 모순 없이 완벽한 구조는 그 무엇이든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장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통해 묘사되는 우리 우주 역시 그러한 구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저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우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5차원 기하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주, 혹은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수학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가능한 책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각각의 책은 하나의 독립된 수학적 구조를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생명과 의식의 탄생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매우 복잡하고 두꺼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 책장 옆에는 다른 책들도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단순한 세계를 묘사하는 얇은 소책자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책들은 우리의 우주보다 훨씬 더 두껍고 난해한 이야기로 가득 찬 장편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책 속에 사는 독자인 우리는 다른 책들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수학을 이용하여 그 존재를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한히 풍부해집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은 어딘가에서 그리고 언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엄격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상력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는 이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수학적 우주 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이 세계관 안에는 구름 위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수염난 노인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어떤 초월적인 원리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실제가 결국 수학이라면
신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학적 구조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법칙, 모든 진리, 그리고 모든 가능한 우주의 총체 송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신성 셴싱을 발견했던 스피노자나 아인슈타인의 신개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수학과 물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곧 일종의 신학적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신의 생각을 읽어내려는 시도, 즉 모든 존재를 낳은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에게는 인간적인 속성, 성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의지나 감정 혹은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 신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또한 모든 가능한 실제 현실에 대한 지식 그 자체이기에 전지 퀀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차갑고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웅장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우연의 산물도 무의미한 존재도 아님을 시사합니다. 우주에는 깊은 내적 논리와 아름다움, 즉 수학적 진리가 가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자의식 자기인식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복잡한 특정한 수학적 구조가 존재했기에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지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인 셈입니다. 이 안에는 매우 시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급진적인 이론은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반론은 바로 이 이론이 반증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학에서 좋은 이론은 반드시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예측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험 결과가 예측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이론은 틀린 것으로 판명됩니다. 하지만 다른 수학에 기반한 다른 우주의 존재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정의상 우리는 애초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태그마크는 자신의 이론이 나름의 예측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우리가 물리학의 근본에서 점점 더 많은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를 너무 빈약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학적 우주 가설은 반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이상학이나 철학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반론은 소위 집 문제, 패키지 프로블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묻습니다. 만약 모든 수학적 구조가 실제한다면 우리는 왜 훨씬 더 단순한 구조가 아닌 하필 이 복잡한 구조에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태그마크는 인류 원리를 통해 답합니다. 오직 충분히 복잡한 구조만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관찰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단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진 단순한 우주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주체가 애초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의식 컨션스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순수한 수학적 구조가 주관적인 경험, 즉 빨간색을 느낀다거나 초콜릿 맛을 본다는 식의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는 수학적 우주 가설이 현재까지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아이디어에는 일론 머스크와 여러 사상가들 덕분에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버전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의 우주가 어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만들어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물리학 법칙은 그저 코드를 구성하는 명령어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는 기본 입자들은 거대한 스크린에 찍혀있는 픽셀과 다름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이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보다 더 쉽게 이해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컴퓨터 게임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실행시킨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이 가설은 기존의 추상적인 가설과는 달리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규모에서 물리학 법칙이 위반되는 매트릭스의 버그나 오류 같은 것을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수학적 우주 가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은 수학적 구조의 특정한 형태일 뿐입니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학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학적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단지 이 경우의 창조자는 추상적인 플라톤적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현실에서 온 구체적인 프로그래머들일 뿐이죠. 하지만 태그마크의 가설은 이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그 가설은 우주의 존재를 위해 컴퓨터나 프로그래머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학적 구조 그 자체가 곧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무엇인가 위에서 실행될 필요가 없으며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 가설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개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학 방정식에서 시간은 길이, 폭과 같은 공간 차원들과 동일한 또 하나의 차원에 불과합니다. 수학적 우주 가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논리적인 결론으로 완성합니다. 만약 우주가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포함된 4차원 수학적 구조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의 순간들은 동시에 그리고 똑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탄생, 이 영상을 시청하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까지 이 모든 것은 그 구조 안에서의 서로 다른 좌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란 이 구조를 순차적으로 훑어보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떨까요? 만약 미래가 이미 어떤 수학적 구조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숙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중우주의 세 번째 단계인 양자분기, 퀀텀 브란칭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결정하는 순간 우주는 갈라지죠. 한쪽 가지에서는 당신이 커피를 마시고 다른 쪽 가지에서는 차를 마십니다. 이 두 현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두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당신의 복제본 중 어떤 복제본이 어느 현실의 가지에 속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길 중 하나 위에서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는 선택에 대한 매우 기묘한 이해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아이디어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이론은 또한 시간의 시작이라는 역설에 우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전통적인 우주론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학적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작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 아스가 시간 속에서 존재하나요? 이 숫자가 언젠가 시작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숫자 5는 단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우주의 수학적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무우주에서 갑자기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빅뱅은 존재의 시작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내재적인 시간 인식 때문에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 내부의 수많은 지점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일 원인, first cause이나 창조주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수학적 구조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구조여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의 세상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태그마크는 서로 다른 수학적 구조들이 각기 다른 복잡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쩌면 자아를 인식하는 관찰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더 복잡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일종의 자연 선택과 같은 원리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우주는 이러한 우주적 구조 경쟁에서 승자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구조는 똑같이 실제하며 우리는 단지 순전한 우연으로 이 구조 안에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설이 던지는 가장 심오하고 미해결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비밀세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수학적 우주 가설은 우리가 존재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만질 수 있는 물리적 대상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관계, 그리고 법칙들이라고 말합니다. 물질, 에너지, 시공간은 그저 심오한 수학적 실체의 표면에 드러난 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1차적이고 물질은 2차적인 세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는 관념에서 구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와 비견될 만한 엄청난 지적 도약입니다. 이 도약은 우주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 놀라운 수학적 심포니에서 비롯된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도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스 태그마크의 수학적 우주 가설은 현실이 단순히 수학으로 설명되는 무언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의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수학적 구조에 자각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이 이론이 도출해낸 가장 놀라운 결론은 바로 제4단계 다중우주의 존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학적으로 일관된 모든 시스템이 곧 하나의 독립적인 실제 우주가 됩니다. 우리 세계는 그 무한한 우주들 중 단 하나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신셴은 수학일까요? 이 이론은 인격신 랭그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존재의 근본적인 토대, 즉 현실의 청사진 또는 코드가 영원하고 완벽한 수학적 진리의 세계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던 신의 마음, The Mind of God, 이 바로 이 포괄적인 구조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론이 여러분의 머리를 저만큼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탐험하는 새로운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말 수학적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학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한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